안녕하세요, 데이비드입니다. 제 채널이 첫 유튜브 정산을 받게 됐습니다. 얼마인지 금액이 궁금하시죠? 사실 돈도 돈인데 돈보다 더 중요한 것들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유튜브 첫 정산 이야기를 같이 하면서 제가 유튜브를 하면서 5년 동안 얻게 된 것들, 이런 것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같이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액이 가장 궁금하실 텐데 금액은 그냥 간단하게 103불 받았습니다. 2023년에 유튜브 수익 신청을 했고요. 지금 23년 10월이기 때문에 8개월 동안 103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14만원 정도 벌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 달에 16,000원 정도 번 꼴이죠. 제 채널의 구독자 수는 지금 2,558명이고요. 채널 조회수는 하루 기준으로 500회 정도 됩니다. 유튜브 수익 외에 훨씬 더 중요한 게 유튜브를 하면서 얻게 되는 다른 부가 수익인 것 같아요. 왜냐면 유튜브 수익이라는 건 어쨌든 유튜브에 대한 플랫폼에 종속이 되어서 있는 거지만 제가 유튜브랑 어떤 근로계약을 맺은 게 아니기 때문에 일정 부분 수익이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유튜브가 가지고 있는 광고 정책 뭐 이런 것들에 따라서 어느 정도 충분히 달라질 수 있는 금액이기 때문에 뭐 이런 부분들은 제 스스로 영상을 만드는 데 동기부여는 어느 정도 될지는 모르겠지만 여기에서 얻는 수익이 훨씬 더 큰 의미를 갖는다, 뭐 이렇게 보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더라고요. 훨씬 더 중요한 건 유튜브를 하면서 제가 가지고 있는 영향력이 조금 더 좀 커지고, 그러면서 거기에 따라서 오는 부가적인 수익, 예를 들면 협찬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인터뷰 요청, 콜라보레이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얻는 수익, 이런 것들이 조금 더 의미가 있을 것 같더라고요. 제가 지금까지 했던 협찬 같은 경우는 한 3번 정도 된 것 같고, 인터뷰 요청은 한 3~4번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유튜브로 돈을 벌었던 수익원 뭐 이런 것들은 어느 정도 충분히 말씀드린 것 같고, 사실 돈을 보고 시작을 하긴 했고 돈을 보고 달려가고 있긴 합니다만 수익이 발생되는 데까지 5년이 걸렸잖아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 5년 동안 돈 외에 다른 것에서 동기부여를 좀 많이 받기도 했는데, 실제로 정말 의미 있었던 것 2가지 정도 이야기를 빨리 드려보려고 합니다. 한 가지는 개인적으로 성장을 굉장히 많이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저는 사실 아마추어 사진가로 시작을 했습니다. 지금도 아마추어 사진가라고 하면 아마추어 사진가일 테고, 돈을 어느 정도 그걸로 벌긴 했으니까 돈을 번다는 측면에서는 프로 사진 작가다라고 이야기도 할 수는 있겠지만 어쨌든 그게 중요한 건 아니고요. 분명히 유튜브라는 컨텐츠는, 플랫폼은 어떤 특정 분야에 대해서 자기가 꾸준히 그 관련 영상을 만들기 때문에 그 분야에 있어서 실력이 늘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제가 본격적으로 시작을 한 게 2년 정도 되는데 2년 전의 사진과 지금 사진을 비교해보면 많이 성장했다, 이런 걸 느낄 수 있습니다. 물론 절대적인 기준으로 봤을 때 사진이, 그럼 지금 사진이 절대적으로 좋냐라고 물어본다면 저는 좋습니다. 여러분들이 보시기에는 그렇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개인적으로 성장한 것을 많이 느낄 수 있고, 어쨌든 일주일이면 일주일에 한 번, 2주일에 한 번, 아니면 한 달에 한 번 관련된 영상을 제작하면서 내가 찍고 싶은 것들을 찍을 수도 있지만, 내가 찍고 싶진 않지만, 아니면 찍어보지 않았지만 도전해보지 않은 영역에 대해서 도전해보고, 또 그런 횟수가 늘어나면서 자연스럽게 여러 환경에서 어떻게 대처를 하면 되는지, 이런 환경에서는 어떻게 찍고 저런 환경에서는 어떻게 찍으면 되는지, 이런 노하우들이 좀 강제로 많이 쌓이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유튜브라는 플랫폼은 정기적으로 영상을 올렸을 때 구독자도 유입이 되고 조회수도 많이 일어나고 시청자들이 어쨌든 유입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지키려고 꾸준히 계획을 세우고 실행해 나가면서 강제로 얻게 되는 그런 시간들이 있습니다. 그 시간들이 쌓이다 보면 실력이 어떻게든 늘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이 플랫폼이 정말 의미 있는 플랫폼이고, 저에게는 사진이나 영상을 굉장히 잘 찍고 또 잘 만들고 싶었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느 정도 정말 많이 도움이 되었다. 2년 전에 만들 수 있는 영상과 지금 만들 수 있는 영상, 2년 전에 찍을 수 있었던 사진들의 범위 그리고 퀄리티, 이런 것보다 지금 제가 찍을 수 있는 사진의 퀄리티, 이런 것들이 훨씬 더 좋아졌다, 이렇게 얘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분야에 대해서 조금 성장을 하고 싶다, 좀 강제로라도 자신을 밀어넣으면서 조금 성장을 이뤄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에게는 유튜브만큼 좋은 플랫폼이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유튜브 아직 도전해보지 않으신 분들께서는 한번 도전해보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좋았던 점 중에 하나인데, 유튜브를 하면서 돈을 벌거나 발전하거나 이런 측면이랑은 사실 거리가
먼 부분이긴 합니다. 유튜브를 보시고 제 영상을 보시고 나서 따뜻하게 아니면 응원의 댓글들을 달아주시는 분들이 계시는 게 저한테는 개인적으로는 유튜브의 가장 큰 장점이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요. 물론 제가 유튜브 영상을 올리고 그 영상에 대한 피드백으로 여러분들이 주시는 그런 댓글, 뭐 응원의 댓글, 좋은 말들 이런 걸 바라고 있다면 그걸 기다리느라고 너무 힘들고 그런 댓글들이 없었을 때 굉장히 많이 실망하고 뭐 이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 있었을 것 같은데 그런 부분도 물론 없진 않지만 그런 부분 외에 어쨌든 제가 영상을 만들고 나서 올리고 나면 그 다음 영상 기획하느라고 이전에 올린 영상들은 조금 멀리 한다든지 잊어버린다든지 이런 경우도 굉장히 많고 그리고 어쨌든 저는 제 나름대로의 또 생활이 있기 때문에 그런 생활을 하다가 뭔가 지쳤을 때, 뭐 힘듦이 있을 때, 부침이 있을 때, 뭐 이런 부분들을 감안했을 때 뭔가 지쳐있고 힘들어 있었는데 유튜브 영상에 어떤 걸 보고 좋았습니다. 목소리가 좋으세요? 영상이 좋습니다. 사진이 정말 좋아요. 뭐 이런 류의 댓글을 받게 되면 다른 일상에서 힘들었던 점들도 굉장히 많이 치유가 되는 것 같습니다. 사실 옆에서 저를 응원해주는 분들은 제 친구 아니면 뭐 제 가족들 뭐 이게 유일한데 사실 얼굴도 한번 본 적 없는 저는 본 적이 없죠. 저는 본 적이 없는데 그런 분들께서 뭐 칭찬해 주시고 응원해 주시고 힘을 주시고 이러는 것들을 좀 받다 보면 좋은 기운들이 생길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감안하다 보면 또 가장 메리트 있는 부분이 어떤 시청자, 구독자분들과 교류할 수 있는 응원을 받을 수 있는 서로 힘이 되어줄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은 카메라 앞에서 올해 첫 영상을 찍는 거기도 하고 해서 좀 두서없기도 하고 사실 이 영상이 올라갈지도 잘 모르겠어요. 이거 쓸 수 있을지 없을지 잘 모르겠는데 돈은 8개월에 $100 정도 벌었다. 그리고 그것 외에 협찬이나 뭐 인터뷰 아니면 지인들을 도와줄 수 있는 이런 기회들이 많이 생긴다. 이런 것들이 유튜브의 장점이기도 하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시작하고자 하는 여러분들이 발전하고자 하는 성장하고자 하는 과정에 대한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다 보면 실력이 늘 수밖에 없다. 강제로 시간을 투입하기 때문에 그런 점들이 장점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가장 중요한 거 여러분들도 모르는 사이에 쌓여가는 구독자분들과 정서적으로 교감하고 그분들이 응원을 해줄 때 따뜻한 위로 이런 걸 받게 된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 부분이 가장 좋았다 이렇게 말씀드려보고 싶습니다. 유튜브를 할까 말까 고민하시는 분들이 여전히 많이 계실 거예요. 어쨌든 고민하고 계시는 분들이 계시면 한번 무조건 해보시라는 거 잊지 마시고요. 아직 구독하지 않으신 분들은 구독해 주시고 영상이 좋았다 생각하시는 분들은 좋아요, 댓글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모르겠습니다. 저도 사실 카메라 앞에서 이야기를 하는 게 진짜 쉽지 않거든요. 그냥 오늘 컨텐츠랑은 다른 얘기인데 카메라 앞에서 이야기를 하는 게 사실 정말 쉽지가 않은 것 같아요. 지금도 이게 몇 번째 녹화인지 모르겠는데 말을 하다 보면 그냥 머릿속이 하얘지고 제가 아마 뭔가를 설명하려고 해서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냥 지금처럼 이렇게 편하게 이야기를 하는 거면 그나마 긴장도 덜 하고 무슨 이야기를 해야 될지 뭐 이런 것들이 머릿속에 정리도 좀 되고 하는 것 같은데 뭔가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주제가 있거든요. 여기 스크립트를 써놨는데 이 이야기를 하려다 보니까 뭔가 머릿속이 하얘지는 것 같고 뭔가 이야기를 하다가 더듬거리면 안 될 것 같고 뭐 이런 느낌 때문에 자꾸 흐름을 잃고 머릿속이 하얘지고 하는 경향이 좀 어느 정도 있긴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카메라 앞에 서는 게 진짜 어려운 것 같은데 제가 이게 너무 어렵다고 생각을 해서 그동안 카메라 앞에서 이야기를 하는 걸 진짜 하지 않았는데 다시 카메라 앞에서 이야기를 해봐야겠다라고 생각한 이유 중에 하나는 그냥 목소리만으로 편집을 하기에는 이런 컨텐츠들은 진짜 편집하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제가 이런 이야기들을 한다고 했을 때 스크립트를 써놓고 이 뒤에다가는 어떤 자료 화면 같은 걸 계속 이어 붙여야 되잖아요. 근데 그냥 뭐 30분짜리 풀숲이 흔들리는 모습 아니면 강에 뭐 바다 파도가 치는 모습 이런 자연 뭐 이런 걸 할 수가 없으니까 내용에 맞는 컨텐츠들을 따로 찾아서 아니면 제작을 해서 갖다 붙여야 되는데 이게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처음에는 그게 조금 더 효율적이고 제 생활 스타일에 조금 더 맞는다고 생각했어요. 왜냐면 그런 스크립트에다가 더빙을 한다고 해야 되나요? 하여튼
자료 화면이 나가고 그 뒤에 이제 제 목소리가 나오고 하는 게 녹음을 하기에는 굉장히 편하거든요. 주제를 잡기도 편하고 어떤 글을 쓰고 메시지를 전달하기는 진짜 쉽습니다. 왜냐면 이렇게 얘기하기 전에 미리 많은 시간을 들여서 글을 쓰거든요. 그런 다음에 그걸 읽기만 하면 되니까 별로 그렇게 어려움이 없을 것 같다라는 생각으로 이제 그렇게 제작을 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지금 같은 이야기를 할 때 어떤 화면이 나와야 되는지, 그 화면은 어떻게 구할 것인지, 어떻게 찍을 것인지, 아니면 어디선가 영상을 살 것인지, 아니면 프리 후티지들을 찾아서 어떻게 하면 적재적소에 끼워 넣을 것인지, 이런 것들을 고민해야 되는데 이것도 좀 비효율적으로 느껴지더라고요. 뭐 카메라 리뷰, 뭐 어떤 컨텐츠 리뷰 이럴 때는 사실 제가 거의 모든 컨텐츠를 어쨌든 찍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사실 뭔가 어려움이 있지는 않았거든요. 그런데 지금같이 이런 일상적인 이야기, 아니면 뭐 제 이야기나 제 유튜브 이야기, 아니면 어떤 생각들, 이런 것들을 이야기해야 될 때는 그런 컨텐츠들을 찾기도 어렵고 찍기도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카메라 앞에서 이야기를 하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인데, 제가 또 카메라 앞에 서본 지가 오래되기도 했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본 지가 좀 오래되었다 보니까 그 용기를 내기가 또 쉽지가 않습니다. 한동안 또 얼굴 없이, 얼굴이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유튜브 채널을 운영을 했었기 때문에 다시 나온다는 것 자체가 뭐 사실 별거 아니죠. 보시는 분들은 아무 신경을 쓰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저는 괜히 신경이 좀 쓰여서 그렇게 하지 않았었는데, 이걸 연습을 하지 않으면 컨텐츠를 만드는데 조금 더 제약이 많이 생기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 제가 이걸 연습해서 조금 더 익숙해지면 어떤 컨텐츠들을 조금 더 어쨌든 만들 수 있는 양이 늘어나고 만드는 난이도가 낮아지는 건 분명하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영상을 조금 더 많이 여러분들께 보여드릴 수 있겠다, 조금 더 영상을 많이 제작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에서 카메라 앞에 서서 한번 이야기하는 걸 다시 연습해보기로 했습니다. 어쨌든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내용, 지금부터의 저의 태도, 이런 것들이 조금 어색해 보인다, 좀 뭔가 좀 많이 어색하네, 뭐 이렇게 느끼실 수도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있더라도 너그럽게 양해해 주시고요. 아마 편집을 하면 제가 지금 보고 지금 이렇게 막 버벅거리는 것보다는 훨씬 더 자연스럽게 나갈 것 같긴 한데, 어쨌든 그런 부분 감안해서 봐주시고, 앞으로 제가 카메라 앞에서 이야기하는 게 얼마나 자연스러워지는지 한번 지켜봐 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안녕히 계세요.